그날 이후 한 남자의 인생은 왕과 함께 묶여버렸다. 조선의 어린 왕, 단종. 그리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켰던 한 남자. 이 영화는 2월 전 세계에 공개된 실화 기반 작품이다. 유해진, 유지태가 만들어낸 묵직한 연기 속에서 조선 왕조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다시 살아난다.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던 소년, 단종.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위에서 밀려나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잔혹한 현실. 그 곁에는 끝까지 떠나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닌 오직 사람으로서 왕을 지키려 했던 존재. 하지만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같은 운명을 짊어진다는 뜻이었다. 궁궐의 벽은 점점 좁아지고 의심과 배신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다. 세조의 쿠데타, 개유정난 이후 조선은 완전히 뒤집히고 단종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한다.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이 아니다. 권력에 짓눌린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 했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유해진의 절제된 감정, 유지태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단종이라는 인물의 처절한 운명까지. 왕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무너지는 선택이었다. 조선의 가장 슬픈 역사.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 단종.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한마디는 왕의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의 것이었다. 개유정난이 조선을 뒤흔들고 어린 왕 이용민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난다. 화려했던 궁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의 세상은 차가운 유백일 위로 던져진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 말 위에서조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는 점점 왕이 아닌 존재가 되어간다. 그리고 도착한 곳, 청령포. 강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땅. 도망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곳.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대감을 우리 광천골로 오게 해야지. 한편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 광천골.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마을 사람들. 촌장 어흥도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유배지를 유치하려 애써왔다. 유배인이 오면 곡식이 돌고 사람이 모이고 마을이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대감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었다. 왕이었던 사람. 조선의 임금, 이홍위. 부푼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촌장의 눈앞에 놓인 것은 나라의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그를 지키는 것이 곧 감시였고 그를 돕는 것은 곧 죄가 되는 상황. 어흥도는 선택해야 했다. 법을 따르는 관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인가? 처음에는 그저 임무였다. 식사를 챙기고 동선을 확인하고 하루하루를 기록하는 일. 하지만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말없이 앉아있는 뒷모습. 밤마다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그 모습이 왕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소년이었다. 전하 아니 대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들이 가슴 속에서만 맴돈다. 청령포의 바람은 차갑고 강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무너진다. 지켜야 하는 자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자. 절대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관계.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운명. 그리고 조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을 잃은 나라가 아니라 왕을 없애려는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다. 청령포는 점점 더 좁아지고 그들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왕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끝까지 함께 견디는 일이었다. 청령포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끝은 누구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강물은 여전히 길을 막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말없이 건네는 눈빛, 아무렇지 않게 챙겨주는 한 끼의 밥, 그리고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 왕이었던 사람과 그를 지켜야 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분명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지만 그 선은 이미 오래전에 흐려지고 있었다.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다. 거대한 역사 속 작은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관계. 어제 나는 이 영화를 엄마, 아빠와 함께 토론토에서 보았다. 영화관 불이 꺼지고 스크린 위에 단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순간 이건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가족과 함께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숨을 쉬며 같이 조용해지는 시간.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 여운이 마치 청령포의 바람처럼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다. 아마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의 의미였기 때문일 것이다. 왕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 어쩌면 그 둘은 비슷하다. 결국 끝까지 함께하는 이야기니까.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흘러가지는 않았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도 전에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화장실 가야 돼. 빨리 나가자. 그 한마디에 청령포의 바람도 단종의 눈빛도 순간 현실 속으로 끊겨버렸다. 우리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조용히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그저 빠르게 바쁘게 방금 전까지 조선의 가장 슬픈 이야기를 보고 있었는데 몇 초 만에 다시 현실의 속도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영화관 문을 나서자마자 엄마는 화장실을 향해 급히 걸어가고 나는 아빠와 잠깐 섰어.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 조금 웃기기도 했고 조금 아쉽기도 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게 더 우리 가족다운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누군가는 급하게 움직이고 그 와중에 우리는 같이 있었다. 엄마는 나중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 하고 한마디를 남겼고 그 짧은 말 속에 영화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게 여운을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영화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남아 있었으니까.
왕과 함께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하루. 어쩌면 기억에 남는 건 영화의 장면보다도 그날의 우리 모습일지도 모른다. 단종은 어렸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너무 컸지만 그는 끝까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왕이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았다. 청령포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사람을 향한 마음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런 단종을 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이 사람을 감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켜야 하는가? 왕이 아니라 죄인으로 내려온 존재. 하지만 누구보다 왕다운 사람. 추운 밤. 단종은 먼저 마을 사람들을 걱정했고 자신의 처지보다 다른 이들의 삶을 물었다. 그 모습은 권력을 잃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의 모습이었다. 엄흥도의 마음은 그날 이후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조선은 이미 단종을 버렸고 그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어버린 상황.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압박. 그리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 단종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에는 왕으로서의 체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담겨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엄흥도. 그는 더 이상 관리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왕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보는 일이었다. 처음에 청령포는 그저 차갑고 낯선 유배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다가오고 낯설게 바라보던 시선들이 조심스럽게 웃음으로 바뀐다. 단종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작은 이야기에도 웃음을 보인다. 왕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강가에 앉아 바람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이 건네준 음식을 나누며 조금씩 삶의 온기를 되찾아간다. 엄흥도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한다. 아, 이 사람이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청령포의 시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다. 단종의 얼굴에도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는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 점점 조여오는 정치의 그림자,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나라가 편해질 수 없다는 사실. 단종은 조용히 깨닫는다. 이곳에서의 평온이 누군가에게는 불안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심에 도달한다. 도망치지 않겠다. 숨지 않겠다. 왕으로 시작된 삶이라면 끝도 왕으로서 맞이하겠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선택. 그 결심은
어린 소년의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의 것이었다. 다음 날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눈빛. 어몽도는 그 변화를 느낀다. 그리고 알게 된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청령포의 바람이 다시 분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다. 그 바람 속에서 한 왕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인간의 완성이 시작되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다시 흘러갔다. 누나랑 같이 저녁 반찬을 급하게 사고 바로 누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익숙한 소리들. 매형의 인사, 조카들의 웃음. 수연이와 태호는 여전히 밝았고 집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다. 시간은 길지 않았다. 정말 짧고 정신없이 지나간 저녁.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 웃는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는다. 부활절이라는 이유였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함께 모였기 때문일까? 완벽하지 않아도, 길지 않아도, 그저 함께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간. 그리고 그날 내가 본 영화.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 단종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피 속에는 세종대왕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왕. 세종이 남긴 그 정신은 어린 단종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 비록 왕위는 빼앗겼지만 그가 보여준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힘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권력을 잃어도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건 세종이 만들었던 나라의 모습이었고 단종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가치였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 좋은 왕이었기에, 더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었기에.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그날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처럼 짧았지만 따뜻했던 순간들. 말로 다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남는 기억들. 왕과 백성, 가족과 가족. 결국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단종이 남긴 이야기와 내가 보낸 하루가 이상하게도 같은 결로 느껴진다. 짧았지만 충분했던 시간. 그리고 오래 남을 이야기. 하지만 그 따뜻했던 시간도 결국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청령포의 고요함은 점점 더 무거운 공기로 변해갔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문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다가온다. 단종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움직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그 곁에서 움직이는 대신들이 있었다. 한명회. 역사의 이름으로 남은 그 인물은 결국 끝까지 단종을 놓아주지 않는다. 왕이었던 존재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 그 가능성조차 두려워했던 권력. 그래서 선택된 것은 가장 잔혹하지만 확실한 방법.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청령포의 공기는 멈춘 듯 고요해진다. 어몽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눈앞의 시간을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종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는 담담했다. 두려움에 무너지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선택. 원망하지 않겠다. 그 짧은 마음 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원망도, 빼앗긴 자리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마지막을 맞이한다. 왕으로 태어나, 왕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 끝을 맞이한 삶. 어뭉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지켜야 했던 사람, 결국 지켜주지 못한 사람. 그 순간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이었다. 조선은 다시 평온한 듯 흘러가지만 그 평온함 위에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는다. 단종. 어리고 약했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다웠던 왕. 그래서 더 슬프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되는 이름. 왕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그의 마지막까지 함께 짊어지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은 마지막까지 냉혹했다. 단종의 존재를 지운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처럼 그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다. 시신을 거두지 말 것, 장례를 치르지 말 것,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게 할 것. 그 명령은 분명했고, 거역하는 순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다. 엄흥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왕을 감시하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차가운 밤, 아무도 나서지 않던 그 순간에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버려진 왕을 버려두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그 마음 하나였다. 그는 직접 시신을 거두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장사를 준비한다. 화려한 왕의 장례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의식보다 진심이 담긴 마지막이었다. 그 순간 단종은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 권력이 지워버리려 했던 이름을 한 사람이 다시 살려낸 것이다. 엄흥도는 끝까지 그 곁을 지켰다.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강원도 영월. 그곳에는 단종이 잠들어 있고 그 곁에는 그를 지켜낸 마음이 함께 남아있다. 역사는 왕을 버렸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왕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끝까지 남은 의리, 끝까지 지켜낸 인간의 선택, 왕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죽음 이후까지도 함께하는 일이었다.